안녕하세요, 이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한 열흘 전쯤 참석 안내 통지서가 옵니다. 학폭위가 맨날 며칠 개최될 예정이고 어디 교육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몇 시까지 와서 대기를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사안 내용이 나와요. 사안 내용. 그래서 이 사안 내용이 원칙적으로 학폭위에서 다뤄지고 이 사안 내용에 국한해서 사실관계 존부 여부도 따지고 학교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다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담 오시거나 전화로 불만 토로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 우리가 신고한 내용이랑은 이 사안 개요 내용이 너무 다르다, 아예 내가 신고한 내용이 빠져있다, 신고한 내용이 아닌데 막 임의로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이런 사안 내용 확정을 잘 해야 되는지, 그 사안 내용 확정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학교폭력위원회 신고 및 회부 절차는 법률적으로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 그래서 우리가 학폭위에서 징계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불구속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21조를 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정 근거, 처분의 원인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관, 의견 제출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행정청이 한 학생의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그 처분을 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안 개요예요. 징계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것이니 언제 어디서 어디로 나와라, 이게 참석 안내 통지서를 보내주는 이유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청의 사전 고지 의무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미리 고지하지 않은 사안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가령 이런 겁니다. 친구로부터 상해를 당했어요, 피해 학생이. 그래서 맨날 며칠 운동장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3대 가격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학폭위에 신고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안으로 상정이 됐고 학폭위로 왔어요. 갑자기 내용을 막 추가를 해달래요. 갑자기 학폭 임박해서. 내지는 학폭위 당일날 가가지고 실은 생각해보니까 그때 맞은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러저러한 조롱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 사실이 있었다, 자 증거도 다 갖고 왔습니다, 증거도 한번 보시오, 이렇게 해서 신고를 추가한다고 해도 그거 해주나요? 안 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갔을 때 그 폭행 사건 이외에 막 다른 얘기를 해요. 실은 이거 말고 다른 사건도 있었고 이런 피해도 있었다 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미리 고지된 상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카트 당합니다. 사안 교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 사건 회의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신고를 서면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고 기간도 학교에도 할 수 있고 127에도 할 수 있고 경찰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관인지는 상관이 없는데 가능하면 신고를 애초 처음부터 서면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상정하고 싶은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육하 원칙에 맞춰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으면 누가 있었다까지 정확하게 날짜별로 기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접수를 하세요. 그럼 두 번째,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고를 하긴 했는데 너무 신고 내용이 터무니가 없고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째려봤다, 기분 나쁘게 툭툭거리면서 말을 했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시비를 건 건 아닌데 내 옆에 있던 친구에게 시비를 걸었다 라든지 좀 누가 봐도 내용이 이상한 내용들이 간혹 보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 내용의 정리를 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고 사안 개요를 주로 학교 선생님이 작성을 하거든요. 전담기고 선생님이 사안조사 보고서에 사안 개요를 적고 그거를 교육청으로 송부합니다. 그럼 교육청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거를 그냥 사안 개요에 그대로 써요. 맘대로 막 추가하는 경우는 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계속 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신고한 내용이 다 조사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까? 저희가 5가지 사안 신고했는데 선생님 지금 5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선생님한테 좀 귀찮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확인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이 사안개요 보고서를 써가지고 교육청으로 넘어가죠. 근데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근데도 또 내용이 이상해요. 그러면 이미 학교소는 떠났기 때문에 교육청과 어떤 소통을 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학교 측에는 이렇게 신고를 했고
학생 확인서에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다 적었는데 일부 사안이 누락되어 있다. 내지는 일부 우리가 적은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져 있다. 라고 컴플레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사안개요 적힌 대로 그냥 올라가게 되고 누락된 건 아예 평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교육청이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석안내 통지서가 이미 열흘에서 한 14일 전에 오니까 임박했단 말이에요, 학폭위가. 하지만 우리가 명백한 근거를 갖고 있으면 되죠. 신고서에 그 내용이 있고 학생 확인서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왜 빠졌냐 라고 하면 교육청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고 만약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교육청에 전화하셔서 바로 수정하셔야 된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조금씩 의미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경우 있어요. 조사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정말 작은 부분이라면 잘 안 받아줄 거예요. 그리고 짜증낼 수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럴 때는 그러기보다는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사안개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있어요. 신고하신 내용과 사안개요가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까? 라고 무조건 초반에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조사나 약간 단어 의미 틀린 건 그때 이야기하세요. 너무 또 교육청과 척을 지는 건 좋지 않으니까 약간의 의미에 오해가 소지가 있는 단어나 작은 문구들은 그때 나중에 수정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다거나 있긴 있는데 완전 다른 의미로 적혀 있다거나 뭐 쌍방사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만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러면 연락을 하셔서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바로 고쳐서 새로 참석 안내서를 이렇게 송부해 주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내용 추가가 좀 많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학폭위를 한번 미룰 겁니다. 왜냐면 양측 다 통제가 가야 되니까. 자, 오늘은 정말 실무적인 부분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쨌든 이 사안 개요에 적힌 내용만 해당 회의에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사안 개요를 잘 확정하는 게 굉장히 그 밑바닥 작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1단계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래로 추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